초기 한국인 정착은 백호주의로 유색인종의 이민을 막았던 1968년 최영길 씨가 호주군 3대대 일명 가평대대와의 인연으로 초청이민 비자를 받아 호주 땅에 발을 디딘 후 이어서 선박기술자인 김영소 씨와 호주의 로봇워커 헬기 회사의 진 퍼커슨 사장이 한국 참전으로 맺은 인연으로 광맥 탐사를 하기 위한 헬기 조종사 강대성 씨를 필두로 박병탁, 황백선, 김원영, 최정범, 김기환 씨 등 7명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양모기술자, 태권도 사범들이 뒤를 따랐으나 그 숫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 무렵 1972년 월남전쟁 종식으로 그곳에 가있던 파월 기술자와 현역 제대 취업자 등 500여 명이 개별적으로 여러 경로를 거쳐 호주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 중 1976년 사면령이 내려 합법적인 지위를 얻고 가족을 초청 한국인 수가 급속히 늘게 된 것입니다. 호주의 사면령 소식이 해외에 나가 있던 이민자와 산업전사들에게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정글지대와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 요리사, 기계공, 전기 기술자들이 단신으로 호주에 입국하였고 중동에 나가 있던 기술자들과 60년대 남미로 이민 갔던 분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비교적 외국 사장에 밝았던 동두천 일원의 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여 호주에 체류하다 200여 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격증으로 영주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소독 호주 대사관에 신청하여 영주 비자를 획득하고 들어오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중동에 나가 있던 기술자들이 대거 호주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준 사면이 있어 신분이 해결된 분들도 있었으나 그 숫자가 미미했고 1981년 2차 사면령이 내려 모두들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사면령은 호주에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전면 사면으로 유례가 없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가정을 촉진하여 이민 1세대들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4월 25일 안작데이는 1901년 호주 연방정부가 생긴 지 10여 년 만에 국가로서 최초의 군사작전으로 참전하여 갈리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국가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때 희생된 전우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호주 전역에서 성대히 치러지고 있으며 한국인 밀집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로즈 코고다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이 있는 공원에 호주는 물론 한국군 예비역 장병들과 세계 각국 예비역 장병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안작데이 거리행진은 각종 안작데이 행사의 말미를 장식하는 총결산의 행사로 육해공군 현역과 예비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드니 중심가를 행진하면서 역전의 용사를 추모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가랑비가 간간히 쏟아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당당히 행진하면서 구국 용사 추모비에 경례하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카메라를 비닐로 감싸고 쫓아다닐 때 퍽 힘들었으나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었었기에 기진할 때까지 움직이다 보니 행사가 마무리되었고 원하던 그림을 얻을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행사에 한국군 장성들이 참여하여 함께 거리행진을 했으며 특히 주월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도 거리행진을 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거리행진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여 귀한 목숨을 잃은 호주 젊은이들의 희생정신을 보았습니다. 제향군인의 호주 지회는 1982년 창설 준비회가 발족하여 다음해 1983년 5월 21일 정식으로 창립되고 초대 지회장으로 이종윤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때 향군 호주를 발간했으며 하명우 작가가 편집을 맡아 운영한 것이 시드니 교민들이 발간한 간행물의 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례 행사로 안작데이 거리 행진 6.25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초대 부산 유엔군 묘지와 가평전투 기념식에 참가시키고 있으며 매년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3대대 가평대대를 찾아가 혁혁한 공로를 치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 보훈병원 위문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3월 1일 저녁 6시에 제향군인회 정기 모임이 한인회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서 박명순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모습도 영상으로 담고자 차를 몰았습니다. 회장님의 인사와 함께 한국제향군인협회 총회장님의 격려사를 대독하는 순서로 흥겨운 여운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가졌습니다. 1987년 10월 3일 호주 월남 참전협회가 주최한 웰컴 홈 퍼레이드 행사에 참가한 31명의 한국군 월남 참전 전우들이 시가 행진을 마친 후 시내 만다린 클럽에 모여 월남 참전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허석부 회장을 선출한 것이 협회의 시작입니다. 그 후 전후에는 한국 6.25 참전 유공자 회원과 함께 가평대대 행사와 안작데이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한국군 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야유회와 총회를 갖고 전우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해병대 전후의 호주연합회는 과거 1970년대 초반 월남전 종전으로 인해 월남에서 현지 군 제대자와 기술자로 파월되었던 분들의 호주 입성으로 본격적인 이민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요일 저녁 이스트우드에 있는 한식당 2층 전체홀을 빌려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제65주년과 해병대 전후의 호주연합회 창립 제4주년 기념식을 총영사관을 위시하여 한인사회 내 유관 단체장들을 초청하고 전후의 원로 선배님들과 전후 회원들이 모여 성대하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휴전협정이 한창일 무렵 휴전선을 전투했던 곳으로 한다는 사실이 거의 확정되자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공격해와 중부전선이 치열한 격전지로 변해 고지 하나를 두고 뺏기고 뺏겼다 하는 각축전이 벌어져 연일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때 가평지구를 방어하던 호주 육군 3대대가 없었다면 서울을 뺏겨 휴전선이 서울 이남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방어를 하다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끝까지 지켜 승리를 이끈 호주군 3대대가 있습니다. 이는 6.25 전사의 길이길이 남는 전공으로 기록되며 이로 인해 가평대대라고 부르며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예지만 이때 호주 원주민 손더스 대위에 대한 호주 전쟁기념관 연방보훈전사 자료를 보면 손더스 대위가 1951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가평전투에서 수적으로 월등한 중공군을 저지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호주군 연대 3대대 A중대에 소속된 그는 A중대를 이끌던 오다우드 소령이 전투에서 부상당하자 그를 대신해서 중대를 지휘했고 그 후 A중대의 예비중대인 C중대를 맡으며 대위로 승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C중대는 중공군과 싸우면서 32명이 전사하고 53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손더스 대위 지휘하에 끝까지 중공군과 싸워 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호주군의 용맹성과 희생정신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추모식에 참석하니 가평전투에 참여했던 노병들이
훈장으로 가득 채운 군복을 입고 고인이 된 옛 전우들을 기리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트럼펫의 진홍곡이 울려 퍼질 때 노병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해 고귀한 피를 흘린 전우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2014년) 새로 부임해 오신 이휘진 총영사님이 군 관계 모임체 임원들을 자택에 초청하여 조촐한 만찬을 갖게 되어 참석하였습니다. 시드니 항의 노을진 아름다운 경관을 내려다보면서 만찬장으로 들어서니 총영사 부부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초청 경위를 간단히 설명한 총영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에 앉으니 조리사가 정중히 음식을 배식해 주었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만찬이 무르익었습니다. 메인홀이 부족하여 옆방까지 자리를 만든 곳에서는 총영사 사모께서 재치있는 화술로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교민단체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에 건의할 여러 사항을 토론하면서 저녁 늦게 만찬을 마치고 귀가하려 하니 가랑비가 내려 공간 직원들이 준비한 우산을 주어 타고 온 차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총영사로서 교민단체장과의 유대를 맺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에 훈훈함을 맛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만이 인생이라면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요? 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사랑도 희망도 또 삶의 목표도 따르며 오늘을 새롭게 만듭니다. 2014년 초 고인이 되신 강영호 박사는 30년 장기 계획의 꿈을 세워놓고 이루었으며 이제 마지막 꿈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였고 고희를 훨씬 넘긴 임권택 감독은 대학을 만들어 영화인을 키우는 꿈을 실천해 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경규 회장도 7순위 되던 해부터 도움을 준 호주 국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한국 전통무용팀과 두레페 팀 등의 공연단을 만들어 캔터베리시와 뱅스타운시 등에서 주최하는 하모니 대회와 각종 다민족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을 알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십 년 봉사한 업적을 인정받아 호주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회수 작가님이 하악하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다. 명심하라.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 평범한 것 같지만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나 다시 힘이 되는 이 말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절대평가임을 되새깁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호주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한국을 널리 알리는 큰 역할을 한 동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진우회 회원들은 안내판, 현수막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비 정렬, 음식 준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후 이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우회 회원과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 2명, 스시 직원 5명, 그리고 일본인 유학생 1명 등 젊은 사람들이 대거 합류하여 총 45명이 코코다 전쟁기념관 주변을 청소한 후 장화를 신고 파라마타 강변 맹그로브 늪지대에 들어가 비닐봉지, 각종 플라스틱 병 등을 수거했습니다. 그날 수거한 쓰레기가 20여 포대로 그 숫자만큼 강 속에 사는 어류의 생명을 구해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코디네이터의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날 코코다 전쟁기념관 주변에서 정화 작업을 한 것은 매년 안작데이 기념 행사를 이곳에서 가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혼을 기리는 거룩한 행사를 정결케 해주고 싶어서라는 말을 듣고 진우회 회원들의 봉사정신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봉사를 인정받아 2014년 호주 봉사자 주간 25주년 행사에서 진우회가 우수봉사단체상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김봉환 고문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길에 또는 산에 숲속에 한국 상표의 그 쓰레기들
특히 그 라면이든지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식상했어요. 이 외국에서까지 한국 그 이 브랜드가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선 그래서 이거 이왕 가는 거 이거 주스무성 합시다 해서 특히 이제 한국 상품 있는 거는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딜 가든지 주워 가지고 모아서 하던 것이 이제 클린업 시작입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월 친목 위주로 모였는데 아예 이 호주 이 청정 국가 여기에 우리가 이민 와서 마지막 그 이 뭔가 좀 표양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거 이게 사실 지금 나동기는 게 우리가 내 자신이 버렸던 쓰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참 반성도 해가면서 하나하나 죽고. 행복의 요소인 사랑은 인생의 주 성분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요, 발랄한 생기를 넣어주는 원천입니다. 우리의 육체 성장에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정신과 인격의 성장에는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앞장서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하고 있는 변종무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드니 호스피스에서는 매주 토요일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하면서 건강도 챙겨주고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격려하며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기가 섞인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걷는 일이 암 환우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서큘러키 3번 페리 정착장에서 10시에 모여 페리를 타고 왓슨스베이로 갔습니다. 매주 목적지가 다르지만 촬영팀을 배려해서 걷기 쉽고 바닷가 경치가 뛰어난 왓슨스베이를 택했다는 변종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작은 동산을 오를 때 힘이 들었으나 등대가 있는 장소까지 열심히 따라가며 촬영을 했습니다. 암 환자만 모여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어느 의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이 병원에는 많이 살아야 2개월, 6개월, 1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 화투를 치는데 어쩌다 돈을 따면 3만 원을 땄느니 5만 원을 땄느니 하면서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서글픔을 느끼는 의사나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죽음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시드니 호스피스 회를 이끌고 있는 변종우 목사, 그리고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체인 통사모와 함께 1일 라이브 카페를 한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한부 생명으로 투병하는 암 환우를 돕기 위해 두 모임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암 환우나 가족 및 유가족을 포함한 교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주는 통사모가 맡고 모든 봉사는 시드니 호스피스 회가 담당하여 오후 한때를 의미 있게 보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방문객은 오후 2시부터 자리를 메웠고 즐거운 노래를 듣고 부르느라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분은 한인 사회에 이렇게 훈훈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고통받는 암 환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 하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시드니 호스피스회는 암 환우에게 새 희망,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치유와 회복 상담을 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 바닷가 걷기 운동, 금관악기 불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가든 건설 부지인 브레싱톤 공원에 추석인 지난 8일 월요일 호주 국기와 태극기 양국 국기 개양대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이 설치한 것으로 표지석에는 브레싱톤 파크라는 명칭 아래 이곳은 호주 한국 기념공원 예정부지라는 설명과 함께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를 대표해 데니엘 보트 시장과 옥상두 부시장의 이름이 기재되었습니다.
국기 개항식은 보트 시장이 호주 국기를 개항했고 스트라스필드 시와 자매도시인 한국 가평군의 김성기 가평군소가 태극기를 개항하기 위해 참석해 우리 호주 교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가평군은 한국 전쟁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며 전선을 수호한 가평 전투를 기념하는 호주군 추모비가 있는 곳으로 호주와는 혈맹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지역이란 점에서 호주를 방문한 김성기 가평 군수가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항식 후 김 군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말했으며 폴트 시장도 축사에서 양국 국기 개항되는 호주 한국 기념공원 부지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사업이 양국 우호 증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항식 후 송석준 시드니 한인 회장이 호주 한국 기념공원 건립 사업을 설명하고 추진위원 대표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년간 걸어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어떤 열성적 그 성원과 또 송석준 한인 회장님, 전 김병일 한인 회장님들의 식지 않는 그 열정과 노력으로 김충섭 추진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인들의 이민 역사상 제일 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수건이던 한인회관 부지, 우리 땅을 우리의 한인회관을 세우고 우리의 한류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딜까. 여태까지 50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그 수건 사업이 오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브레스톤 파크에 스트라스필드 파트너와 함께 만평의 땅, 그러니까 33,000 스퀘어미터가 되겠죠. 땅에 우리 한인회관이 들어서고 거기에 한인 민원 업무, 거기에 한인 컬처 센터, 한국인의 정원이 거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이 호주 땅에 한류 문화를 심을 수 있는 코리아 가든 앤 코리안 컬처 센터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인회 전통 공연단의 사물놀이와 함께 땅밟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교민들의 50여 년간의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듯 고성이 멀리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